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김도영 선생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들여다볼 텐데, 보면 이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영화 음악도 해보고 출연도 해보고 CM도 만들고 노래도 하시고 지금은 재즈 피아노도 배우시고 하면서 할 걸 다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셨습니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는 건지. 아니, 만족은 그거는 죽을 때가 돼야 알 것 같아요. 그건 저는 만족해 본 적은 없어요. 항상 모자르니까. 이렇게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더 잘 돼야 되는 그 그림이 보여지는데 안 되잖아요, 매일. 그러니까 만족은 없어요. 그거 통과될 때 좀 기분이 좋죠. 그러다 이제 그다음 또가 있거든요. 계속 위가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가는. 그 김연아가 고생만 했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김연아도 발이 그냥 부르치고 삐는 정도로 아프면서도 그거 하나씩 올라가고 그거에 박수 받을 때 얼마나 그 기쁨 때문에 그 계속 그 경지까지 올라갔겠어요. 그런 즐거움이 없었으면 안 했죠. 고통만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거에서 박수 받는데 끝내줘. 이쁜 모양 만들고 그러잖아요. 춤추면서. 그게 다 아주 즐거움이죠, 사실은. 보니까 이제 중간에 노래하겠다라고 했을 때 반대 아닌 반대 있었던 이유가 음치 때문이었다. 음치라기보다 제가 흑인 연가가 제가 이제 한 국민학교 5, 6학년 때 우연히 그 라디오에서 FM 라디오에서 나왔는데 흑인 연가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좀 길게 높게 길게 뽑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래는 저렇게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그때 알게 됐어요. 노래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부터 이제 중학교 1학년 탑 같은 게 레이 찰스가 이렇게 나와서 부르는데 그게 좋더라고요. 그 노래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저는 그냥 무슨 노래를 하면 다 그렇게 발성도 하고 나 이러고 없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에 뭐 여학생들이 이쁘다 그러면 애들이 몰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그 여학생을 보려고 그러면 꼭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뒤에 뭐 청년 합창 그 공부를 꼭 해요. 거기까지 가야지 그 여자를 보는 거예요. 그 애들이 다 같이 그 여자 보려고 쫓아가서 뒤에 앉았으면 악보를 갖다 주고 같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부르면 다 갑자기 저를 쳐다보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상한 놈이 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음치인 줄 알았어요. 네, 음치가 아니라 흑인 연가의 발성. 그러니까 흑인 연가 같은 발성을 한 거죠. 그럼 나중에 그건 또 다시 극복하신 겁니까? 다른 음악처럼?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제일 그 영향을 많이 준 게 레이 찰스 같은 그 부류의 가수들이 저한테는 제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이미 그런 거에 닮아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제 조금 저를 괴롭혀서 듀엣을 만든 그 친구는 탐 존스를 좋아했어요. 그 친구가 탐 존스 노래만 하니까 내가 레이 찰스 노래를 하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워서 같이 불렀어요. 그래서 탐 존스 노래도 많이 배웠죠. 만약 이렇게 뭐 배우 겸 뭐 가수 겸 작곡가의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만약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다면 뭐 어떤 인생을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하여튼 굉장히 창의적인 일을 또 했을 것 같아요. 세상을 제가 좀 생각하는 방법이 틀린 모양이었어요. 처음에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넌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아주 친한 친구들이 나를 이해해줘요. 아유, 네가 어떻게 그 생각을 하냐 거기를. 근데 그렇게 그거 하고 싶다 그러면 말리긴 했어도 그런 것들 좀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게 실제로 된다고 생각 항상 했어요. 그래서 뭐 주식을 잘 읽는다든지 그런 것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으면
주식으로 돈 크게 벌었을 것 같아요. 그런 좀 기질이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든지 그 깊이 파서 고기의 꼭지를 꼭 내가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집념 같은 게 있죠. 창의적인 일을 하셨을 거다. 예. 보통 이제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면 앞서서도 뭐 CM을 만들 때 거의 이제 몰입해서 이제 딱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직업병 아닌 직업병이 있으십니까? 직업병이 있죠. 어떤 게 직업병이에요? 일단 그 CM송을 주문할 때 내일까지 만들어내는 게. 와, 참 미치죠, 그거. 제일 무서운 얘기죠. 예. 급하죠. 이제 기업들은 뭐 경쟁들이 되니까 야, 내일까지 꼭 해줘야 돼. 이걸 내일 어떻게 만들어? 녹음도 해야 되고 다 코러스도 불러야 되고 밴드도 불러야 되지. 간단하게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아무리 간단해도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그 녹음실도 지었어요. 하루에 만들려고.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돈도 좋지만 이런 스트레스 주면 하기 싫더라고요. 진짜 나중에는. 그런 거 밖에 없었어요. 뭐 난 그렇게 직업병이라고는. 직업병이라는 건 하도 앉아서 작곡을 하다 보니까 그 엉덩이 이런 데가 기운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나타난 게 그 거북목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야 또 작곡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큰 머리가 계속 눌러놨으니까 근육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거북목이 돼 있는데 이제 젊었을 땐 그래도 기운이 있으니까 이래서 뻣뻣이 서서 다녔는데 늙으니까 점점 이렇게 된 거죠. 수술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새 거의 고쳤어요. 이것도 한 2, 3년 걸리더라고요. 이 거북목 되면 정말 그 끈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식구들이 제가 밥 먹을 때 아빠! 그러면 그게 거북목이에요. 내가 하고 있대. 그럼 얼른 또 서서 먹는 거예요. 그런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한 2년 되니까 이제 조금 섰어요. 네. 본인의 인생 가치관이 있다면 어떤 건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가치관은요, 저는 살아있는 게 가장 깊은 거예요. 제 친구들이 요새 많이 죽어가요. 이제 80 근처 되니까 동창이 한 200명 죽었어요. 그 가까웠던 얼굴들이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어떤 옛날 그 철인이 상가 그 큰 대학자가 돌아가신 상가에 와서 야 상가집에 왔는데 저 개보다도 못한 거 아니야. 살아있는 개가 죽은 그 굉장한 사람의 보다 현재보다 훨씬 아름답다 이거죠. 내가 그거를 듣고 깨달은 건 아니고요. 생각하면서 항상 살아서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거 보고 즐거운 음악 듣는데 죽으면 이건 못 하잖아요. 육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게 지금 깊은 거니까 어디가 아파서 뭐 지금 죽겠다 그래도 지금 맛있는 거 먹지 않냐. 그게 가장 행복한 거다. 그게 천국이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또 이제 김도영 선생님 뵈면 모자도 자주 쓰시고 수염도 기르시고 이 수염하고 모자는 언제부터 이렇게? 이거는 한 30대 들어오면서 했어요. 그게 자꾸 앞머리가 빠져서 그 수염은 제가 사실은 무슨 깎는 게 귀찮은 거예요. 아니 이게 저는 이렇게 피부가 약해서 그렇죠. 예전에는 면도 날로 해야 되니까. 꼭 비고 피 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깎느라고 이게 깎는 게 길르는 거다. 케어로니까 그럼 내비두자 그냥. 그래서 그냥 길렀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막 수염이 배꼽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그 주위에 도 닦는 친구들이 야 네가 진짜 도인 같다. 그게 자연의 수연의 폼이 도인 폼이라 이거예요. 그걸 부러워해요. 농담이지만 이걸 왜 깎기 시작했냐면요. 2020
2001년에 제가 이제 그 산 뭐 돌아다니다가 한 몇 년 돌아다니다가 탁 내려와서 컴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하철을 한 몇 개월 산에 있다가 내려와서 지하철에 타고 있는데 초중고등 학생들이 마침 앞에 앉았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라요. 전부 욕지거리에 서로 싸우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욕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눈 감고 들어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상스러운 욕으로 되어서 이게 깜짝 놀라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건 청소년들이 전부 간땡이가 부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간이 이렇게 상했느냐. 그래서 이 간땡이를 고쳐주는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게 학문을 조입시다. 그 노래가 그렇게 예. 나왔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애들 보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쓸데없이 잡담 말고 고요하게 눈 감고 명상하듯이 조용히 학문을 조입시다. 이런 노래 가사가.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판을 만들어서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레코드사에 찾아갔더니 너무 재밌다고 노래가. 홍보비까지 한 2억 원을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딱 데뷔를 탁 쳤어요. 안 나와요. 취미가 안 돼요. 어떻게 한문 노래를 하냐 이거예요. 그 KBS 사람들이 심의를 안 주니까 딴 데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갔을 때만 그냥 통기타 치고 그냥 해버리는 것만 했지 판을 만들어 놓고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KBS 연수원에서 마침 제가 강의를 부탁해서 명상에 대해서 근데 심의팀이 왔길래 1시간을 이걸 학문을 왜 조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아유 그 심의 내주겠다고. 그 1년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게 타이밍이에요. 음악이라는 걸.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또 학문을 조입시다 이러니까 그게 사갔죠. 소위. 몇 번 그래서 사람들이 웃고 재밌어 했는데 또 그러는 게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2억 원 받은 거 다 또 갚았어요, 저는. 근데 모든 제작자 중에 갚은 사람이 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건 돈을 썼으니까 갚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갚았더니 글쎄 다른 매니저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거 왜 갚는 거냐. 그거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명상 얘기하시잖아요. 네. 명상을 처음 접한 건 어떻게? 그 얘기가 사실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는데 제가 텔레비전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이제 그 CM송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저를 딱 찾아왔어요. 근데 이 양반이 내 옆에 한참 있더니 나보고 나를 수호하는 분이 자기한테 부탁을 해서 왔다 이거예요. 나 그런 얘기 처음 듣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뭐 수호령이라는 게 있대. 누구나 그 인간의 어느 참 성품이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안내자라 이거예요. 그럼 뭐 그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두고 보진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영혼이 있다면. 그래서 그럼 날 보고 어떻게 했냐? 혹시 너 수호령 이름도 아냐? 뭐 이러고 제가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내 조상 중에 몇 대 할아버지다. 예를 들면 그 제가 궁금해서 그런 족보를 잘 아는 사람한테 형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 18대 할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상 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조남이 뭐냐고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가짜 같은 사실이 일단 사실로도 존재하는구나를 안 거예요. 그건 마치 내가 지나가던 영감들이 그게 가짜가 아니니까 내가 만든 거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거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그걸 어떻게 아냐 그러고 그것 좀 가르쳐달라. 그거 연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럼 더 높은 음악을 갈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그랬더니 그래서 명상을 하고 뭐 수련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그 이제 내가 짤막하게 말씀드린데 그 친구는 지금 뭐 미국 가서 하여튼 잘 살아요. 그러면 그 명상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 잠깐 하셨지만 본연의 나를 예.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한 게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 감고 있어도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잘라고 그래도 계속 생각을 느끼잖아요. 그거는 잡념 속에 빠져 있는 거라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순수한 내가 자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건데 거기에 진짜 나의 모습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굴. 얼꼴이라는 뜻이에요. 언어가. 얼의 꼴이라는 뜻이에요. 얼이 뭔지 아시잖아요. 정신. 내 얼이, 내 얼이 이러잖아요. 이게 얼이 나가면 얼간이에요. 얼 나간 놈이니까 네. 얼 빠진 놈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좀 많아요. 지금 얼 빠진 사람이. 이해가 가시죠. 네. 좀 잘 이렇게 생각 못하면 어쩌면 얼간이 그러잖아요. 얼이 같다 이거죠. 그 얼이 존재하는 머리, 이 앞이 얼의 모양이다 이거죠. 얼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얼굴을 보면 이게 내 얼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평화롭지 않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소위 수혈형한테 찜빠받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과학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냥 우리 말 속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군대 가도 얼차려 그러잖아요. 얼차려. 얼차리는 게 나를 찾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를 듣고 내가 질문을 하고 하는 나를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질문하고 얘기 듣잖아요. 나는 자꾸 없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듣고 내가 질문한다. 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얼차린 거예요. 쉽죠? 그러네요. 그렇게 항상 얼을 함께 있는 게 정신 차린 거죠. 우리 어르신들 말씀으로. 그걸 하면서 가장 좋아졌던 점은 뭡니까? 일단 세상이 다 이해돼요. 도둑놈까지도 이해가 돼요. 그렇게 돼요, 다. 그 나쁜 일이 나한테 오는 것도 이런 일이 와야 내가 다음에 어떤 것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저절로 이해돼요. 요즘에 보면 이제 뭐 연예인들이나 젊은이들 중에서 좀 약간 이 정신의 힘이 좀 약해진 분들이 좀 꽤 보이잖아요.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그러면 하실 말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려는데 말을 몇 개 할 수 없어요. 네.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완전히 정신 차려진 상태가 해탈이에요.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도 무슨 완전히 차려진 건 아니에요. 지금도 어떤 이쁜 여자 보면 이렇게 정신 잃어버려요. 그렇지만 옛날보다 빨리 오죠. 아유. 근데 옛날엔 그러고 빠지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돈에 빠져, 도박에 빠져, 섹스에 빠져, 술에 빠져. 젊은이들이 술이 너무 많이 먹는 게 너무 얼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문을 조이라고 한 얘기가 쉽게 찾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학문은 불수의 근이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조여지지가 않아요. 계속 조이려고 그러면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을 좀 간의 기운을
그래야 간의 기운이 좋아져요. 그래야 욕이 없어지고 착해지죠. 내 인생의 선택. 본인이 선택을 하셨는데 이것만 후회 없다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 아, 내가 군대도 뭐 내가 선택인가요? 학교도 내가 선택인가요? 아니요, 저는 선택한 일이 없어요. 부모들이 강제로 가라고 해서 간 거고, 그렇잖아요. 나라에서 가라고 해서 간 거가 군대고, 직업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런 기회가 와서 내가 다른 재주도 있는데 그거 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즐겁지 않은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게 왜냐면 그건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즐겁게 아나운서를 하셔도 이야 행복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굉장한 행복이죠. PD를 해도 그렇고 이거 딱 꾸며서 딱 세상에 딱 내놓는 그거 대단한 거죠. 카메라맨도 그렇고 아니 글쎄요 그 뭐 노숙자는 그런 프라이드는 가질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신을 찾게 되고 그런 기회를 계속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알겠습니다.